지금부터 경남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박성재 변호사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 기자회견입니다. 먼저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이장이신 박정권 목사님께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회견문을 낭독하시고, 이어서 경남 성시아운동본부 대표이장이신 오승균 목사께서 정세균 총리의 종교적 차별금지 명령 반대 기자회견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경남의 기독교계는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사상,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열풍에 휩싸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6월 29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고, 미래통합당도 개별 의원들이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계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쓰고 있다. 언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며 대한민국에 대단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코로나 전국에서 차별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조사였고,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제공한 후 88.5%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억지 춘향식의 여론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마저 차별받았다고 답변한 272명 중에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0.7%에 불과했다.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집단의 차별이 직장 등에서 일어난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 온라인상에서의 차별이었다는 조사 결과는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차별국가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건 처리 현황에서도 성적 지향 관련 차별 진정 건수는 전체의 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건수도 0건이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법에 동의할 위험에 처해 있다. 차별금지법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의 상식을 잘못된 편견이자 차별로 몰아 범죄시하는 악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결혼 형태, 가족 형태, 즉 동성혼, 중혼, 심지어는 수관을 합법적인 혼인관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녀가 그러한 결혼을 하겠다는데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가? 둘째,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모 1, 부모 2라고 표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성별 표기란에 남녀 외에 X란이 기재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셋째, 미성년의 자녀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성이라고 주장할 때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넷째,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자녀가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와 다양한 성 정체성의 개념을 배우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 다섯째, 성은 남과 여 둘뿐이라는 생각과 말이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섯째,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항의하는 여성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일곱째, 여성의 운동 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모든 경기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광경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여덟째, 남자 동성혼 부부가 아기를 얻기 위해 어머니와 자매의 난자와 자궁을 빌려 아기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위에 언급한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이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 성적 취향, 성별 정체성 개념이 위의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은 남과 여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에서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동성애, 양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 제3의 성, 다양한 성 정체성이 이성애와 남녀 양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끔 강제하고 있다. 둘째,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25조 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 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는 성별 등의 이유로 문화, 체육 등의 활동과 시설물의 사용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용 시설물의 이용, 문화체육 행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의당 차별금지법 32조 교육 내용의 차별금지는 이 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교육 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개정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평등권 관련 법령은 이 차별금지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에 제시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핵심 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과 생각, 국민의 정서와 상식을 도덕적 파시즘이라는 교묘한 말로 정죄하고 차별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3배로 제한하는데 두 법 모두 3배에서 5배로 손해배상액을 높이 책정하고 있다는 점,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시정 권고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 강제금 3천만 원 이하를 계속 물게 하는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 단체를 완전히 파산시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섯째,
이러한 처벌은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적인 의견, 사상까지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 행위로 제소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무리를 빚고 있는 신천지, JMS 등 이단, 이슬람 등 여러 종교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정의당 제3조 4호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 사상, 종교적 신념, 정당한 비판을 자유롭게 설파할 사람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도 위축될 것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넣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게 만든다고 제소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연구를 지속할 연구자, 교수는 줄어들 것이고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가르칠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으로 인해 동성간 성행위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자를 분리시키고 불리한 대우를 조장한다고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가 매년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30대까지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에이즈 확산 위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차별하면 징벌하겠다는 메시지와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둘 중 무엇이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일곱째, 차별금지법은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도 훼손할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자면 동성애는 죄이고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여러 교단의 헌법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 옹호자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당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 이단과 동성애자가 요구하는 침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 예장합동 총연법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7항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자를 교회와 신학교, 교회 산하 시설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단과 동성애자를 위한 침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따르자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교례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옹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다만 동성애자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갱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의 교리에 반하지 않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아들이는데 언제나 열려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동성애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울 때 실현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성은 남, 여, 양성뿐이며 결혼은 남녀의 신성한 결합이고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대로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도덕과 윤리관을 차별의 프레임으로 전제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정치권은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일인지 잘 판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